영자야, 너 나 버리려고 그러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삼키고 89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약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네 알을 물과 함께 꿀꺽 삼켰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10kg 빠진 탓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5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자야, 우리 언제 집에 가니? 조금만 기다려, 엄마. 영자 씨는 대답하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권유하려다가 며칠 전 어머니가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영자 씨 자신의 것이었고 영자 씨는 가방 속에 2약봉지를 나란히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친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병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영자 씨는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놀라 영자야, 왜 그래? 하며 영자 씨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합니다. 당뇨가 악화됐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영자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한계야. 엄마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쓰면 되잖아. 내가 돈은 대줄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영자 씨는 여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 언니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잖아. 시간 여유가 있다고? 내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바뀌어야 해. 퇴원 후 영자 씨는 요양보호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비용도 장기요양보험으로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자야,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영자 씨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영자 씨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몸부터 챙겨. 당신이 쓰러지면 어머니는 누가 모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 씨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입가엔 주름이 깊게 파였으며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67세가 아니라 80세처럼 보였습니다. 흡사생기를 잃은 고목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이웃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영자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괜찮아? 영자 씨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 씨는 영자 씨 손을 잡고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모시다가 쓰러진 적 있어. 그때 정신 차렸지. 영자야, 나도 처음엔 엄마가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 반대했어. 엄마도 울고불고 난리였고. 근데 지금은 엄마가 거기서 친구도 생기고 춤도 추고 오셔. 정말 처음 일주일이 고비야.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셔. 영자 씨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며 의사는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어머니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호자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렸습니다. 영자 씨는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수면제 덕분에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너무 지쳐 근데 내가 쓰러지면 엄마는 누가 돌보지?
영자 씨는 가방에서 장기요양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아뒀지만 차마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였고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환자 보호자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길이야.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영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한 달 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고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아침 영자 씨는 어머니를 센터 앞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영자 씨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여기 두고 가는 거야? 나는 이런 데 싫어. 그냥 집에 가자. 엄마,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고 계시면 저녁에 내가 모시러 올게. 싫어. 친구는 무슨. 아유, 불편하고. 나 여기 싫어. 센터 선생님이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영자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지못해 들어가는 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어 일부러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영자 씨는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엄마를 요양원에 떠넘기고 가는 불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를 데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집에 가자. 영자 씨는 그날 밤 당뇨약을 먹으며 자책했습니다. 3일째 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 씨, 어머님이 오늘 다른 어르신들이랑 노래도 부르시고 잘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일주일째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김할머니랑 친구가 되셨나 봐요. 둘이 계속 붙어 다니세요. 2주째 영자 씨가 어머니를 데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오늘 내가 글쎄 춤도 췄다. 김 선생님이 나한테 춤을 가르쳐 줬어. 영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영자 씨는 센터 창문 밖에서 몰래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원탁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계셨고 크게 웃으며 아이고 내가 이겼네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니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영자 씨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근데 지금 어머님 표정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미뤄뒀던 자신의 병원 진료를 다시 시작했고 의사는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체중도 3kg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으며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자야, 오늘 우리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예쁘대. 엄마, 최고네. 기분 좋았겠다. 어느 저녁 영자 씨는 약통 2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 진짜 효도는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나 둘 다 행복한 방법을 찾는 거였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TV를 보며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싫다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주간보호센터에 가면서 오래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처음 데려다 줄 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엄마랑 처음 떨어지는 딸이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며 다리에 매달리던 그날 영자 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죠. 사랑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고 했던가요? 부모님을 주간보호센터이던 요양원이던 본인이 모시지 않고 어딘가 보낼 때 자식들은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죠. 왠지 방치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영자 씨의 어머니처럼 친구도 사귀고
또래분들과 어울려 더 활기 있는 생활을 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부모님을 돌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